여러분 안녕하세요. Vue.js 제대로 익히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 개발 프레임워크 발전 과정과 최신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첫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목차인데요. 자, 첫 번째 1번 소주제 자바스크립트의 시작.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자, SPA 시대의 도래 그랬는데 자,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하나의 페이지에서 어플리케이션 그 응용을 다 한다 뭐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주요 프레임워크. 우리는 Vue.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배우지만 어떤 프레임워크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네 번째는 프론트엔드 개발 기술의 최신 동향, 그래서 어떤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의 시작입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는 1995년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1995년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에 자, 마크 안데르슨, 여러분들 유명한 분입니다. 마크 안데르슨이라고 하는 분이 돔과 통신할 수 있는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그래서 메모리에 HTML 묘소들이 올라간 상태를 돔이라고 하죠. 자, 통신할 수 있는 스크립트 언어를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라고 하는 회사의 브랜던 아이크, 자,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사람이에요. 자, 브랜던 아이크가 처음에 모카, 여러분들 이 커피 이름이죠. 커피 이름 모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이름을 라이브 스크립트, 살아있는 스크립트다. 자,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꾸면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 자바 하면 여러분들 지금은 오라클이라는 회사의 라이선스가 있죠. 하지만 처음에 자바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굉장히 또 유명한 회사예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와 그 자바가 굉장히 인기가 있게 되니까 이거보다는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름을 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있다가 자바스크립트의 역사를 얘기할 텐데 실제의 자바스크립트의 정식 명칭은 이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그냥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항상 이 컴퓨터에는 MS사냐, 넌 MS사냐 이렇게 갈려요. 그것처럼 이 MS사에서는 이제 윈도우 95 이런 것으로 어떤 컴퓨터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MS사에서는 이쪽 인터넷 쪽에 발을 뒤늦게 들여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브라우저 전쟁 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거나 MS사에서는 이 자바스크립트를 모방한 제이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자바스크립트를 개발하게 됩니다. 일종의 브라우저 전쟁의 어떤 그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시작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1996년 ECMA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기관. 물론 그 전에는 그냥 ECMA라는 그런 협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더 확장해서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자바스크립트 표준화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떤 요청에 의해서. 자, 이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의 정식 명칭은 이 협회의 이름을 따서 이크마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정식 명칭이 굳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자바스크립트로 부르면 안 되고 이크마스크립트로 불려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자바스크립트로 불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바스크립트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자, 1996년에 이크마스크립트
그 인터내셔널에서 이크마스크립트라는 것을 정식 명칭으로 했고, 자 97년에 이크마스크립트 1버전이 발표가 됩니다. 자 98년에는요 이크마스크립트 2버전이 발표됐고요. 99년에는 이크마스크립트 3버전이 발표가 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표준사양에서 XML HTTP 리퀘스트 굉장히 중요한 객체죠. 자 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AJAX의 주요 기술이 되는데 이때 이제 생겼다 뭐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크마스크립트 4 버전 발표했습니다만 이거는 폐기가 됩니다. 하지만 플래시에서 액션 스크립트, 지금 플래시 자체를 안 쓰잖아요. 예, 액션 스크립트에서는 이것을 이제 채용하게 되고요. 자, 이크마스크립트 5 버전, 2009년에 5 버전 발표되고요.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클래스, 자바에 있는 클래스죠. 객체 지향에 있는 클래스 문법과 자, 펑션, 함수를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크마스크립트 5버전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이크마스크립트 6버전이 발표가 됐는데 2015년입니다. 그래서 이크마스크립트 2015랑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크마스크립트 2015나 이크마스크립트 6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발전해 오고요. 자, 그 다음에 2015년까지 했으니까 2017년에는 이크마스크립트 8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16년에 ES 그러니까 이크마스크립트를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ES7이 나오고요. 이거는 이크마스크립트 2016이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2017년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ES8, 예, ES8에서 이크마스크립트 2017과 또 같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018년에 자 이크마스크립트 9이 나왔고요. 이크마스크립트 9. 자, 그 다음에 2019년에 이크마스크립트 10까지 나오고 얘는 ES10까지 나오고 이크마스크립트 2019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환에는 여기까지 썼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은 이크마스크립트 버전들이 발표됐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소주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SPA 시대의 도래 이런 시대가 왔다 이런 설명인데요. 자, 브라우저에서 최초 접근한 URL 주소죠. 주소 URL은 HTTP하고 시작하는 요 전체 인터넷 그 주소의 전체 부분을 우리는 URL이라고 하죠. Uniform Resource Locator. 자, URL을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화면으로 페이지를 제공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초의 HTML 안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완결된다라는 설명인데 페이지 하나 갖고 momo.html 또는 이 각종 서버 페이지 확장자라는 이 파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라는 설명이고 그런 설명이 바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인데 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만약 이 안에서 어떤 read라든지 write라든지 어떤 응용이 일어나면 그 일부분만 바꾸는 그런 형식으로 SPA가 구현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보면 페이지 전체가 동적으로 변화하고 서버 응답과 상관없이 화면 전환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서 일부분만 변화하면서 뭔가 페이지 전체를 바꾸지 않는 이런 설명이 바로 그 SPA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변화에 따라서 URL이 순차적으로 변화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요. 브라우저 히스토리를 통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자, 결국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페이지 하나를
통째로 바꾸지 않고 일부분만 변화시켜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현한다, 구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딱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주요 프레임워크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액트입니다. 자, XML 포맷으로 된 템플릿. 자, XML 포맷은 여러분들 우리가 HTML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마크업 언어들의 특징은 이렇게 돼 있죠. 꺽쇠로. XML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꺽쇠로 돼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요소. HTML은 우리가 그것을 건드릴 수 없으나 XML은 사용자가 define, 정의 가능한 그런 마크업 언어죠. 예. 자, XML 포맷으로 된 템플릿을 직접 자바스크립트에 내장시키는 형태로서 컴포넌트를 정의하는 JSX 포맷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프레임워크에서 우리도 이제 하겠지만 컴포넌트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거의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만드는 주요 어떤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서 컴포넌트의 화면 표시, 삭제를 수행하는 이벤트를 컴포넌트에 정의하고 컴포넌트가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서 표시되는 내용이 나타날 때 가상도움,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이죠. 가상도움을 사용하는데요. 자, 라이센스는 MIT 라이센스이고요. 자, 우리가 지금 Vue.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지금 배우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장 잘 쓰이는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가 리액트, 가장 손꼽습니다. 리액트. 그 다음에 이제 V.js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ngular.js 뭐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에 대해서 먼저 지금 언급이 된 것이고요. 자, 두 번째 Angular입니다. 자, 강력한 명령행 도구. 자, 명령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코딩을 해서 명령을 나타내는 거죠. 예, 강력한 명령 도구. 우리도 그런 식의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 CLI, 예, 이걸 이용해서 자, 잘 정돈된 폴더 구조. 예, 프로젝트 생성과 동시에 각종 환경이 한 번에 갖춰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분만 하면 된다라는 설명이에요. 이 프레임워크들이. 자, 필요한 기능을 모두 내장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로서 풀스택 프레임워크. 이 풀스택이라는 말이 아주 잘 쓰이죠. 예, 풀스택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이 웹이라는 게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로 나눠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때 풀스택은 그러니까 지금은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말 대신에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런 말을 더 많이 쓰죠. 같은 거죠, 같은 거. 예. 그런데 이 프론트엔드, GUI 프론트엔드는 주로 시각적인 보여주는 것이 더 많잖아요. 그죠? 여기서 GUI 프론트엔드에서부터 백엔드에 이르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능숙한 풀스택 프레임워크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앵글러의 특징은 이런 뜻인데 얘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1버전대가 있고요. 그 이후 버전 너무 많이 서로 같은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로 다른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앵글러 1 버전 때를 앵글러 JS라고 합니다. 앵글러 ANG 이게 원래 고유 이름이고요. 자, 원래 1버전 때는 앵글러 JS라고 그래요. 그리고 2버전부터 이름을 앵글러로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앵글러 JS와 앵글러는 너무나 문법에 큰 변화가 있어요. 너무 차이가 나요. 같은 언어로가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요.